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60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입니다. 읽는 것을 좋아하는 초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근황 토크 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많아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지내는 적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집순이로 지내면서 예능과 함께 아니, 저는 주로 집순이더라도 게임하는 집순이지 TV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이거 다 양치 때문이다. 맞아, 양치가 내가 영업했다. 지난달에 정말 영업을 잘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영업한 컨텐츠가 진짜 괜찮았고 맞아. 아, 요새 왜 이렇게 서바이벌 프로그램 재밌는 거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 한국 예능의 신이 내렸다. 아, 진짜 그런가 봐. 왜냐면 정정환 PD가 계획하고 있는 서바이벌 데블스 플랜도 이제 올해 말에 나오거든요. 데블스 플랜이요? 네. 정종원 피드는 누구예요? 지니어스 게임이랑 대탈출이랑 여고 출입반이랑. 그럼 기대가 진짜 그쵸. 많이 되겠다. 네. 그쵸. 네, 여고 출입반도 나온다 그러고 네, 크라임씬도 나온다 그러고 네, 기대되는 예능 맞죠. 진짜 지금까지도 좋았는데 앞으로 나올 것들이 더 기대가 되네요. 하반기도 진짜 풍성하겠습니다. 제가 양치님의 영업에 의해서 일단 더타임 호텔을 좀 재밌게 보고 이제 더타임 호텔이 끝날 무렵에 필게임2가 나와서 지난번 근황 토크 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그날 바로 집에 가서 필게임2 오, 바로 시작. 네, 1화를 실행력 있다. 눌러서 이제 재생을 시작했는데 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계속 양치한테 카톡으로 네 이거 계속 봐도 돼? 이거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언제 끝나? 제가 진짜 3분 보고 멈추고 한 10분 동안 좀 괴로워하다가 또 3분 보고 멈추고 이런 힘들었어요, 식이었어요. 쭉 보는 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그 양치님이 앞에 부분 건너뛰고 뭐 땡땡이 땡땡 하는 부분부터 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마음을 놓고 앞부분을 그냥 스킵하고 딱 그 부분부터 봤는데 귀신같이 재밌었더라고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택팀이 있고 야생팀이 있다고 했잖아요. 1화 끝부분에 이제 야생팀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너무 재밌어서 맞아요. 2화는 거의 야생팀 위주로 나오는데 이게 예능이 하나가 잘 되려면 진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도와주는 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야생팀이 너무 완벽한 조합,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성원이 딱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보기 시작하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또 저택팀 나오면 그 막 스트레스 받고 엄청 짜증나요. 그래서 또 양치님한테 막 누구 너무 싫다고 얘도 싫어. 누구 싫었어요? 얘는 괜찮아서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걔를 덮을 만한 다른 애가 또 나와. 양치님이 이러는 거예요. 빌런이 계속 나오는구나. 걔 말고 다음에는 다른 애가 싫어질걸? 이래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왜냐면 얘가 너무 강력한 빌런인데 근데 그 말이 사실이야. 계속 빌런이 바뀌고 회차마다 빌런이 바뀌어요. 정말 놀랍다니까요. 그거 진짜 신기하게 완벽하다. 이 전 회차의 빌런이 다음 화에 갑자기 괜찮아 보여. 새로운 빌런이 너무 강력하고 그래가지고 야생팀이 이제 덱스랑 신현지, 박지민, 홍진호 거기에 이제 서출구 씨랑 윤비 이렇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까지 합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팀 사람들이 너무 매력있고 게임을 또 잘했어요. 이 팀 대결 게임들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흥미진진하고 제가 제 남편한테 뭐 다른 거 한참 하고 있다 갑자기 근데 피해 게임에서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말 걸려고 그러면 남편이 막 질색팔색하면서 피해 게임 이야기 그만하라고. 같이 보시진 않았어요? 안 보더라고요. 왜냐면 이상하게 더타임 호텔은 같이 봤거든요. 재밌게 봤는데 피해 게임은 좀 자기는 안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너무 저 혼자 보는데 자극적이었나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유튜브도 옆에서 제 유튜브 많이 안 보는데 출연했던 사람들이 리뷰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영상을 찍잖아요. 같이 모여서 보면서 아 근데 사실은 이때 좀 이런 상황이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또 재밌어요. 그것도 보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게 피해게임2가 인기를 얻으면서 심리 분석하는 진짜? 분이 그거 피해게임2 심리 분석 해주세요 이 피드백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막 분석을 시작한 거예요. 진짜? 그것도 엄청 화제가 돼서 사람들이 되게 나 많이 몰랐네. 보거든요. 누구 심리 분석했어요? 다 하죠. 재밌겠다, 이 그것도. 상황에서 이 사람과 이 네네. 사람과 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한 쭉 거예요? 가면서 봐요. 회차별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홍진호 씨에 대해서 진짜 이상적인 리더라고 되게 폭풍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좀 문제가 됐었던 사람이 있어요. 제일 이상한 사람 한 명 있거든요. 누군지 모르겠네. 이상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가지고. 자기소개에서 안녕하세요 인간 쓰레기 땡땡땡입니다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약간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인가? 막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했어요. 왜 저러는 거야? 쟤는 대체 막 이런. 근데 그분에 대해서 그분도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심리 분석하시는 분조차도 이 사람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뭐 그것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재밌어지니까 다른 사람들 반응 궁금해서 커뮤니티 들어가서 글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말 재밌게 달렸습니다. 제가 혹여나 미방분 놓칠까봐 미방분도 보고 있지?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당연하지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있다 라고 말해서 마음이 놓였었어요. 진짜 다 봤어요. 피해 게임은 어디서 봐요? 웨이브거든요. 웨이브구나.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쉬워했어요. 이게 넷플이나 티빙이었으면 훨씬 크게 대박날 맞아. 콘텐츠인데 웨이브라서 근데 웨이브인데도 이 정도로 화제성을 몰고 왔으면 그쵸. 정말. 이번에 이것 때문에 웨이브에 유입된 사람이 진짜 많을 거예요. 저도 웨이브 없었다가 이 피해 게임 때문에 음. 그 잠시 몇 달 구독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말까지 마지막 화까지 개봉되고 나서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후배가 언니 피해 게임도 봤어요 이러면서 왜 이렇게 뒤늦게? 카톡이 오더라고. 그러더니 다른 친구도 또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셋이 단톡방을 긴급하게 만들더니 여기 피해 게임 2 이야기해야 된다고. 다른 한 명이 안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안 봤다는 친구가 또 저의 후배인데 어떤 친구냐면 원래 걔는 게임도 안 하고 해서 프로게이머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러다가 지니어스 1 하고 나서 한참 후였어요. 한참 몇 년 지난 후였는데 언니 지니어스 봤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당연히 봤지. 나 홍진호 엄청 좋아하잖아. 막 그랬더니 언니 나 지금 완전 빠졌어. 매일 정주행하고 있어 이러더니 그 친구가 지금은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면서 좀 쉬고 있는데 그 전에 좀 작곡 공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음악 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콩콩이라는 제목의 홍진호에게 바치는 노래를 작곡해가지고 와 창작자들이라. 그래서 그 노래가 이제 그 홍진호 갤러리 이런 데 올라가고 결국 팬미팅에 참여해서 홍진호 씨를 만나기까지 한 성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너 홍진호 나오는데 이거 아직도 안 보고 있었다고? 피해 게임 2 당장 봐라. 당장 봐야 한다. 아 나 요새 이런 일 때문에 바빴는데 주말에 좀 달려볼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콩콩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들어볼 수 있나요? 잘 안 나와요. 제가 나중에 링크를 드릴게요. 다른 콩 들어간 게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인기 없는 영상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 피해 게임 2가 그냥 프로그램 자체로도 재밌긴 했지만 홍진호 씨가 약간 거의 주인공급으로 그렇죠. 거의 사람들이 홍진호가 말아주는 서바이벌은 언제나 옳다. 진짜 그걸 증명해줬습니다. 더 타임 호텔에서는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진짜 양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보드게임 동호회 MT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전개 좋은 거지. 뭐. 유하고 뭐 과한 거 없고 게임도 좀 그렇게 진행됐고 그런데 더 타임 호텔에서 제가 빌런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빌런이라고 부르면 안 됐다. 피해 게임에 피해 비하면 게임에 비하면 빌런 축에도 못 그냥 깹니다. 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 엄청 그런걸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거기서는 홍진호 씨도 저는 뭐 그렇게 막 절실하거나 막 열심히지 않은 느낌? 그냥 약간 되게 방송인 같은 느낌이었죠. 적당히 즐기면서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 임팩트 없이 보다가 피해 게임으로 갔는데 이게 피해 게임이 홍진호가 저택팀이었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맞아요. 같은데 야생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소수로 시작하고 뭔가 또 소속감이 있으니까 책임감이 좀 있는 책임감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동생들을 데리고 같이 막 으쌰으쌰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막 되게 극적인 상황들도 좀 생겼고 이러면서 사람이 갑자기 너무 멋있어. 아 정말 좋은 리더였네요. 그쵸? 왜 이렇게 멋있어졌지? 이게 외모로 치면은 엄청 아저씨 됐어요. 왜냐면 옛날 방송인일 때 영상들 보잖아요.
그때 진짜 방송인 비주얼이야. 되게 진짜 그때는 준 연예인급으로. 네.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막 지니어스랑 크라임씬 이런 거 할 때는 살도 진짜 맞아. 많이 빠지고 알코올도 먹어서 관리를 받아가지고 진짜 연예인처럼 딱 보이는데 약간 이 말하면 팬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시아준수 느낌 나지 않아요? 시아준수요? 뭔 느낌인지 알 것 약간 같다. 그런 느낌 나요. 그냥 진짜 연예인 같았다가 지금 이제 방송 좀 쉬면서 그냥 둥글둥글한 아저씨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멋있어. 이게 그 순간에 나오는 사람의 어떤 태도 같은 게 제가 그 피해 게임을 보면서 진짜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강박이 드러나고 어떤 인성의 바닥이 보이는구나 이걸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좀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홍진호는 이게 진짜 바닥인가 봐. 이게 사람이 정말 괜찮아 보이는 이게 실은 홍진호의 바닥인가 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바닥을 안 드러내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닥 자체가 그냥 저 사람 바닥이 높은 거야. 이것 때문에 홍진호 씨한테 새롭게 입덕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스포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홍진호 씨가 우승을 하지는 못했어요. 네. 우승을 하지는 못했는데 우승보다 더 값진 거를 되게 얻어가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동하면서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 있나? 게임도 잘하고 주어진 상황에 정말 저희도 과몰입하면서 봤지만 출연자들 과몰입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정말 그 순간에 자기가 뭔가 자신 있던 거가 무너졌을 때 반응들이 좀 가관이었어요. 볼만했지. 그런데 그때 자기가 자신 있던 거기에서 무너졌을 때 다들 누군가는 폭력으로 대처한다던가 아니면 누구는 남을 뭐 몰아세운다거나 뭐 아니면 누군가는 뭐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고 뭐 데스매치를 가서 뭐 증명해 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홍진호 씨도 몰리는데도 그렇게 과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맞아. 혹시 홍진호 씨가 거기서 제일 연장자였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면도 있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구나. 맞아. 집단이 중요하구나. 맞아요. 1편에서 저 새끼를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라고 다른 출연자가 말을 했을 정도로 그때 정말 사이다를 느끼는 그런 분이 하나 있거든요. 맞아요. 걔를 보면서 제가 나오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짜증이 나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캐릭터가 야생팀에 가서 네. 홍진호 옆에 있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급발진하는 면이 조금 있는데 그게 옆에서 컨트롤을 해주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막 그러면서 진짜 심리 분석하는 사람들이 재밌게 볼 만한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다양한 인간의 군상 그 특성들 막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지금 정말 자극적이고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받는군요. 네, 약콩님이 저를 막 보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눈이 막 반짝반짝해가지고 그게 다 전달이 돼요. 그 제가 이번에 그 홍진호 씨가 라디오 스타일도 나와가지고 맞아. 저녁 먹을 때 그 남편이 라디오 스타일을 좀 같이 보자고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잘 찾아보진 않는데 근데 홍진호 나온 편 보자 막 이래가지고 보는데 다른 분들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그냥 별 반응 없이 밥을 먹다가 홍진호 씨가 뭐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 자신도 느껴 별로 그렇게 웃기지 않은데 막 웃음이 나. 정말 막 웃고 있어. 근데 남편이 엄청 짜증내.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프로게이머 시절에 좋아했었어요? 아니요. 그 뒤에 좀 좋아했었죠. 임요한 그쵸, 홍진호 맞아요. 시절이 아니라 약간 저는 2세대 약간의 세대 교체가 되고 난 후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판에 입덕을 했는데 그때도 아직 선수로 활동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홍진호 씨가 어디에 있었냐면 KT에 있었거든요. 저는 CJ 엔토스 팬이었고 KT가 SK가 그럼 임요한이었어요? 네 맞아요. SK가 이제 뭐 이명환 씨나 최현성 씨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KT의 특성이 딱 뭐냐면 오비들 올드보이들이 엄청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진짜? 박정석, 강민, 홍진호 다 들어본 이름이야. 그쵸? 그 1세대에 잘 나갔던 네임드들이 다 그 팀에 있었고 근데 약간 이제 강민도 딱 넘어가는 시기였거든요. 그 이름을 올릴 수 없는 한 명이 있어요. 주작을
을 해가지고 이름 네. 유노우도 아니고 볼드모트처럼 된 사람이 있어서 네. 판을 완전 망가뜨린. 네, 그분한테 좀 지면서 이제 강민도 프로토스계에서 살짝 밀리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KT는 이영호 선수가 소년가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이영호 선수가 들어본 것 같아. 들어봤을 거예요. 이영호 선수가 진짜 잘하는데 최연소 맞아요. 입단을 했거든요. 네, 네. 16살이었어요. 와. 16살인데 혼자 그 KT를 아이고, 되게 부끄럽구나. 이끌어가고 있어가지고 소년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그래서 KT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실 SK는 팬도 많지만 적도 많은 팀이에요. 막 테란 강자 뭐 이런 팀이어가지고 좀 견제를 많이 당하는 팀이고, 그 다음에 묵묵하게 잘하는 팀이 이제 삼성, 되게 항상 흔들림 없이 좀 잘하고, CJ는 볼드모트 같은 분이랑 뭐 서지훈 선수나 좀 여자 팬들이 많은 선수들이 좀 있었고, 근데 KT는 적이 없어. 그냥 다 KT는 너무 그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옛날 선수들이 뭔가 그냥 옹기종기 화기애애하게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좀 그런 팀이었죠. 홍진호도 그런 느낌이어서 저한테 임팩트가 있는 선수는 아니었고, 근데 그러다가 공군 에이스라고 이제 스타크래프트 프로 선수들이 이제 은퇴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군대를 가야 돼. 그래서 그때 공군 에이스 상무팀이 생겼었어요. 우와. 임요한 군대 갈 때쯤 생기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임요한 선수나 홍진호 선수랑 다 그쪽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차이도 물론 있죠. 피지컬이 딸리기도 하는데, 그런 네임드 선수들은 게임 스타일이 이미 너무 파악이 돼 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슬프다. 다 너무 아는 거. 네,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공군은 나오면 거의 무조건 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역사적인 경기가 한 경기 있는데, 그 머리 빡빡 밀고 홍진호 씨가 이제 공군인 상태로 출전을 했어요. 그때 아마 김태경 선수랑 붙었던 것 같아요. 김태경 선수는 진짜 잘하는 프로토스 선수거든요. 그 볼드모트 선수가 정말 프로토스를 압살하는 저그여가지고. 역시 저그를 했군요. 저그였어요? 네, 그럼요. 나 테란으로 기억하고 있었네. 그래서 그 저그 선수한테 프로토스가 이길 확률이 막 1점 몇, 뭐 0점 몇 막 이런 상황에서 둘이 결승에서 붙었는데 완패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김태경이라는 선수가 잘하는 프로토스인데, 당연히 홍진호가 지는 경기였는데 그걸 한번 뒤집습니다. 이겼어요? 진짜? 네, 그거 진짜 눈물 나요. 미쳤나? 혹시 근데 홍진호는 뭐였어요? 저그니까. 진짜 홍진호 저그였구나. 그래서 그 경기 보면은 진짜 그 순간에 그 뭐 해설진, 관중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감동한 그게 있어요. 약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막 지다가 뭐 막 동점골 넣고 갑자기 막, 16강에 진출하고 막 그 그런 정도의 감동일 느낌일 수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 홍진호는 또 거기서도 그런 레전드를 한 번 찍고, 되게 진짜 누구도 홍진호를 나쁘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였으나 이렇게 대성할 줄, 이렇게 방송도 잘할 줄, 포커 이렇게 포커도 1등을 잘할 할 줄. 진짜 부러워요. 포커 잘해서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심지어 한거 보셨어요? 봤죠. 포커도 멋있게 해요? 은근 좀 느낌이 있어. 멋있다니까. 아니 이상하게 머리도 멋있어져 버렸어. 나 근데 갑자기 그냥 또 TMI 궁금한 게, 홍진호 MBTI 뭐예요? 알아요? 있기는 있는데 뭐 문제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아무렇게나 대답해서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신뢰할 수 없는 MBTI라고 하고, 그 이번에 홍진호 선수한테 입덕한 사람들이 결국 포커판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예능이 있거든요. 네. 포커 신들의 전쟁, 어. 포신전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시즌 1, 시즌 2를 다 홍진호 씨가 우승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3는 이렇게 팀전 같은 걸로 했고, 그래서 유튜브에 그런 홍진호 하이라이트 이런 거 있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보고, 지금 라스베가스에 가 있어요. 지금 경기 참여 중이거든요. 와. 그것도 막 벌써 몇 억 땄던데? 맞아요. 진짜? 지금 와. 3억 좀 넘는 금액을 땄고,
그래서 파테라고 하더라고요. 파테가 뭐지? 무슨 프랑스어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파이널 테이블이더라고요. 아. 최종 선수들이 가는 아니 테이블. 저는 그래도 포커 룰은 아니까 네. 좀 보면 알 줄 알고 좀 봤거든요. 음. 하나도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맞아. 용어가 어. 그 알아들을 수 없더라고. 내가 알 수 있는 건 오링과 레이즈뿐이야. 콜 뭐 이런 거. 막뭐 투비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 근데 자세히 보면 내가 아는 그 페어를 말을 하고는 있는데 좀 용어들이 조금 다 다르고. 맞아. 아니, 그리고 그- 그거를 막 이렇게 막 설명도 해주지 않고 해가지고 왜 빵 터졌어? 아니 저 지금 뭔가 홍진호 저도 빠가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보지도 않았는데 둘이 너무 막. 뭔가 계속 젖어들고 있는 양쪽에서 지금 이거 뭐 근황 토크가 아니라 거의 홍진호 찬양 홍진호 방송이라고 할 수 특집 있어. 아니에요 지금? 그치? 아니 근데 정말 피해 게임은 보고 누구나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이 홍진호가 거의 주인공급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맞아요. 이끌고 가서. 저는 우승 못한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맞아요. 우승 안 한 것까지 더 더 완벽해. 우승 못한 과정조차도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막 피해 게임에 진짜 빠져가지고 살는 게 이제 조금 마무리 될 무렵에 또 여러분이 새로운 예능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넷플릭스 예능 사이렌. 불의 성. 네. 그거 저 광고 많이 봤었거든요. 개봉하기 전에. 그래서 뭐 여성 직업인들이 나와가지고 싸우는 뭐 기지를 빼앗고 막 이런 서바이벌을 한다. 근데 옛날에 피지컬 백도 그랬는데 이게 잘 될까? 막 그런 조금 냉소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있었어요. 저도 피지컬 백 할 때 딱 들었었거든요, 소식이. 그런 게 이제 곧 올라올 거다라고 해서. 왜냐면 이제 여성 출연자들이 계속 이렇게 막 팀에도 안 끼워주고 막 탈락하고 하니까 속상해서 막 한 글들에 곧 여성 예능이 나오니까 그때 좀 많은 관심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글들도 같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아, 나오면 한번 그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봐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잘 빠졌을 줄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왜 이렇게 다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응원하는 마음으로 봐야지 이렇게 봤다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쭉 봤어요. 아 진짜? 네. 나는 쫄려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쭉 보지 아 못했어요. 진짜? 저 이게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6개의 팀이 각 팀당 4명씩 해가지고 참가를 하는데 경찰팀, 군인팀, 소방팀, 경호팀, 스턴트팀, 운동팀 이렇게 6팀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섬에 들어가가지고 섬에 들어갈 때부터 되게 빡세요. 뭐 갯벌을 막 지나서 무슨 엄청 무거운 깃발을 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들어온 순서에 따라서 각자 자기들의 기지를 얻는데 이제 낮에 다 같이 모여서 약간 힘겨루기 같은 걸 하는 아레나전이 있고 밤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데 불시에 기지전이 이제 발동이 되면 누군가의 기지 깃발을 빼앗는 사람이 그 기지전에 우승하면서 기지전이 종료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땅 따먹기를 해가면서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싸우는 건데 피지컬 100에 나왔던 깡민님도 네. 예, 군인팀으로 맞아요. 나오셨더라고요. 아 강민님 피지컬 백에 나왔구나. 그래서 저는 다 현역이신 줄 알았는데 군인팀 같은 경우에는 전역을 하신 분들이었고 군인은 현역이면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전역하신 그랬구나. 분들로 나왔구나. 그래서 하는데 일단 진짜 그 처음에 막 갯벌 가고 그 무거운 거 들고 오고 하는 것부터가 와 우리는 발도 못 담글 것 같은 그런 어떤 강한 좀 체력과 그 부분부터 약간 감동적이긴 어, 했었어요. 맞아요. 네, 되게 힘든 일을 되게 묵묵하게 네. 또 팀으로 이렇게 해내는 모습들을 보니까 어느 누구도 찡찡거리지 않고 진짜 끝까지 악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그 후로는 이제 사실 구조는 좀 단순하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예능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막 정치질 이런 게 많이 있지도 않고 어느 정도의 연합은 있지만 배신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좀 담백하게 흘러가는데 그 담백한 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1, 2화는 좀 잔잔하게 갔는데 3화부터 굉장히 저는 몰아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장작배기 미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작배기. 제가 그래서 사이렌 영업할 때 제발 3화까지만 좀 봐줘라고 맞아, 3화부터 좀 그때부터 맞아요. 뭔가 몰입할 만한 캐릭터나 팀들이 보이고 팀의 갈등들도 보이면서 좀 정말 재밌게 스토리가 흘러가가지고 맞아.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좀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1, 2화 때까지는 그렇게 빠져들지는 않고 그냥
시간 날 때 틈틈이 보는 편이었는데 이제 3화부터는 엄청 몰입해서 보고 저도 응원하는 팀이 생기고 맞아요. 자, 여기서 한번 말해볼까요? 먼저 아는 건가요? 하나 둘 셋 하면 말하나? 자기의 최애팀 말하기. 네. 자, 하나 둘 셋. 소방팀! 다 소방이에요? 다 소방이네. 아, 우리 소방팀이 인기가 많아. 소방팀이 제일 좋아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맞아. 캐릭터들이야. 그리고 또 주인공 서사였어. 맞아. 여기의 주인공 서사는 진짜 소방팀이었습니다. 소방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빌런을 맡은 예능적인 예, 빌런은 이제 군인팀. 그리고 그 소방팀 옆에서 이렇게 애정을 받는 다른 팀이 강력한 뭐라고 해야 되지? 라이벌까지는 아니고 강력한 우승 후보. 뭐 강력한 우승 후보가 운동팀.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는 강해 보이진 않았어요. 귀여운 맞아. 저도 팀. 귀여움을 담당한 팀이 운동팀. 강해 보이지 않았다고요? 너무 강해 보였는데.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피지컬적인 면은 강하지만 아직 어린 느낌. 무서운 느낌이 아니었어.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죠. 너무 투명하고 맞아. 시합 나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다른 직업군들은 그러니까 이 직업을 대표하는 약간 맞아. 그런 사명감 같은 것들이나 명예를 뭐 그런 걸고. 사명감이나 뭐 그런 캐릭터가 보인다면 운동선수들은 좀 단순한 시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스포츠 가벼움이 하는 조금 느낌이 있기는 있죠. 있었죠. 맞아요. 네. 팀별로 직업 특색이 나오는 부분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걸 살려서 편집도 그렇게 해주신 것 같고. 그거 알죠? 팀마다 배경음악도 맞아요. 맞아요. 그거 운동-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트위터에 올려주셔가지고 맞아요. 봤거든요. 운동팀 같은 경우에는 그 호루라기 맞아. 소리 같은 게 섞여 있고 소방팀은 사이렌 사이렌 소리가 있고. 섞여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섬세하더라고. 진짜 잘 만들었어. 맞아요. 이게 되게 옛날에 찍어놓고 좀 늦게 방영을 했더라고요. 거의 1년간 편집을 편집을 정말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편집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카메라도 되게 많았고 그걸 다 봐야 되잖아요. 24시간 돌렸을 그쵸. 텐데. 그 PD님이랑 메인 PD님이랑 작가님이 나영석 PD님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신고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나영석 사단에 있었던 그렇구나. PD랑 PD랑 작가. 작가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다 이제 영석 PD님한테 배운 겁니다라고 하면서 뭐 삼시세끼처럼 뭔가 좀 완벽한 상황 설정을 이렇게 짜주고 출연자들을 풀어놓으면 거기에서 이야기랑 이런 게 생긴다라고 했는데 아니 나는 그 정도만 했을 텐데 니들은 너무 큰 데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풀어놨던데 한 500평 정도만 한 500평 정도만 만들었는데 너는 하나를 통째로 3만 평이던데 막 이러면서 진짜 사실생기랑은 비교할 수 없는 스케일이잖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많을 때는 뭐 350대까지 이렇게 가고 그리고 뭐 카메라 감독님이 80분 막 오시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 바닥에서 계속 뭐 예능이나 이런 거를 찍다 보면 뭐 조연출이든 메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계속 보는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카메라 그죠. 감독님도 계속 보던 분 뵙고 할 텐데 80분이나 오시니까 막 자기가 처음 본 분들도 생기고 자기 스태프들인데 메인 PD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진짜 대규모 프로젝트였군요. 엄청난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좀 공을 쏟은 보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아쉽게도 넷플릭스의 어떤 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최종 2위까지 찍었죠. 1위를 못 찍었죠. 1위를 못 찍었어. 그리고 지금도 막 지금 5위 뭐 이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10위 바깥인가?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5위였는데 지금 더 떨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성적이 아쉬운 면도 없지는 않지만 화제성은 근데 엄청나지 않았어요? 팬이 진짜 많이 생겼죠. 군인팀이 약간 어그로를 끌었어요.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약간 비매너 행동들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군인은 진짜 사람이랑 싸우는 직업인가 보다. 막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어떻게든 생존하고 살아남고 이겨야 끝까지 하니까. 이기는 거에만 좀 집착하는 거. 그 부분 재밌지 않았어요? 토킹 한번 가십니까? 그 파트 있잖아요. 토킹 한번 가십니까? 그 운동이랑 소방을 찢어놔야 되겠다. 우리가 운동이랑 연합을 해서 맞아, 소방을 재밌었어요. 공격을 하자라고 해서 운동팀의 연합을 제의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발언들이 이 연합을 하러 온 사람 전혀 제의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협박이었다. 떡박이었어요. 진짜. 이미 운동팀 주장은 빡친 상태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들어도 하면 안 될 말들을 막 하더라고. 근데 이제 또 군인팀에 이제 거머리에서 그 대변해주는 팬 계정들을 어. 또 보니까 거기서 해놓은 보면 그 깡미님의
포즈가 너무나 공손하게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손을 모으고 웃음을 띤 상태로 말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말이 너무 군인의 그 각잡힌 태도로 그래서 막 우리가 밀어버릴 수 있는데 안 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으로선 최대의 호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고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뭐 소방팀은 사람을 구하는 입장이어가지고 저 그 부분에 진짜 빵 터졌거든요. 맞아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맞아. 아 아니구나. 언제나 사람 확인하고 막 네. 들어가야 되니까. 네. 아, 웃겼어. 그 대사를 했던 분이 그 소방팀 정민선님이신데 너무 귀엽고 맞아. 그러면서 강하고 그런 듬직하고. 분이었죠. 예. 맞아. 그분도 너무 좋았어요. 정말 정민서님 장작 패는 거 보면서 와. 아니 장작을 다 진짜 멋있게 잘 패더라고. 그리고 정말 보면서 장작 한 번 안 패보고 삽질 한 번 안 해본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디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없나 한번 들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 막 우리 도끼 공부할래 이런 글 나오고 했잖아요. 아 근데 진짜 장작 패는 그 여자분 출연진들 보면서 막 뻐렁치다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아 가슴이 웅장해지는. 웅장해지고 와 이렇게 멋있을 수가. 그 아레나전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필 장작을 패서 불을 피워야 되는데 소방팀이 불을 잘 못 피우면서 아니 대체 산불은 어떻게 나는 거야 불 피우기가 이렇게 힘든데 막 맞아. 그 불평하는 장면도 되게 재밌었고 진짜 직업적 특색이 나와줘서 이 프로가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 관물대라고 부르는 맞아. 군인들이라든가 케빈이슬 관물대라고 아니 부르고. 뭐다 경호팀입니다, 소방팀입니다 이렇게 전화 받는데 혼자 여보세요 하고 있는 운동팀. 운동팀이나 그런 캐릭터 특성들이 나와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게임도 약간 그런 직업적 특성이 나올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았거든요. 뭐 삽질하는 것도 사실은 군인을 군인 겨냥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소방팀도 삽질에 익숙하고 삽질 진짜 운동팀도 막 카바디 경기장 만들고 씨름판 뭐 이렇게 할 때 모래 만지는 삽질한다고 하고.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호팀이 좀 그런 스킬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했고 기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기지빨이 너무 맞아요. 커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 경호팀의 기지가 제일 멀리 떨어진 쉘터여가지고 너무 활약을 못했죠. 경찰팀도 거의 사람들이 분양사기라면서 이게. 맞아. 경찰팀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경찰팀 멋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일찍 탈락해가지고 맞아요. 수성가옥인데 물도 안 차고. 스턴트 팀도 일찍 탈락했죠. 스턴트 팀은 사실 군인과 연합을 했던 게 나중에 소방을 적으로 돌리게 되면서 좀 소방 운동 연합에 너무 빨리 당한 면이 있었죠. 근데 스턴트 팀도 멋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감자를 외치던 장면. 진짜 슬펐어요 그때. 너무 절박해 보이던 맞아. 그런 장면이. 정말. 그래서 저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거기 나온 6개의 직업 중에 나는 저 직업군이랑은 좀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도 있었나요? 지금 얘기 나누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야콩님은 나는 군인팀. 비열한 아니 약간 오늘 입은 옷이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근데 정확해요. 저는 사실 네. 다나카 말투 같은 게 엄청 좋거든요. 어울려. 그리고 약간 군인이랑 어울려요. 맞아요. 직업이. 저는 딱딱 그 그렇게 정보 위계질서 있고. 잡혀 있는 것도 군인 쪽에 가면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궁금해졌었거든요. 저는 생각을 몸 못 쓰는 해봤는데. 직업은 별로. 그래도 하나 해봐요. 안 되겠다. 양치는 경찰에서 이 조서 쓰고 막 아니 양진이 그거 이제 IT 쪽으로 이제 그렇지. 사이버 문제. 사이버 문제 조사하고 이런 걸로 합시다. 그래 안 되겠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어렸을 때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군인을 꿈꿔봤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없었어요. 그런 거에는 물론 제가 몸을 쓰는 걸 어렸을 때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그 여성 모델 같은 거를 좀 어렸을 때 많이 접하지 못해서 내가 한 번도 모델. 생각해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접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었어요. 그 글을 봤어요.
지금 이 사이렌 불의 섬을 보고 자랄 어린 애들이 부럽다. 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것 같다. 아, 우리 때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과 또 지금이라도 이런 게 나와서 다행이다.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도 정말 보면서 되게 전문적이고 자기만의 어떤 직업 정신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저렇게 멋있는 분들이 일하면서 지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실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너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잘 보여줬죠. 인기가 엄청 많아져서 라방도 막 하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라방 했어요? 네. 출연진 소방팀 소방팀 아. 라방이 있었고 그때 응. 처음에 경찰팀 습격하러 갔을 때 네. 두 분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심정이 어땠었냐고 이렇게 정민서님한테 물어봤는데 정민서님 이건 비밀인데 그래서 네. 현아 언니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워. 왜 나를 여기 데리고 와서 혼자 떨어져가지고 보면은 그 맞아. 김연아님이 아 내가 리더인데 아. 잘못했다 내 탓이다 네. 이렇게 자책하면서 둘이 돌아오는 네.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맞아. 정민서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정말 원망 중이었던 거야. 왜냐면 돌아올 때는 그 기지전에서 패배한 팀이 우리 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원망 가득이었다고. 그 입 바른 소리라도 아니에요 언니 이런 그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렇지 안 나오지. 편집된 걸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진짜였어. 원망이었어. 아니 그때 정말 좀 어이없게 소방팀이 바로 깃발을 뺏기면서 저는 그래서 진짜 그때 당연히 소방팀이 털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두 명 그런 털린다고 생각을 했죠. 방송이 나온 네. 시점이니까 다 맞아요. 거기에 몰려들면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경찰팀이 떨어졌어요. 그 집은 너무 창이 많아. 어, 창문이 맞아.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약간 인원 분배 이런 것도 좀 잘못했죠. 잘못했어. 한 분이 지키기는 너무 힘든 음. 상황이었고 근데 진짜 마지막 회도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서바들이 다 마지막 회가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지? 최근에 더 타임 호텔 저 사실은 마지막 거 안 봤어요. 어. 그리고 피해 피해 게임 2 짤로는 봤어요. 근데 세미파이널까지만 딱 보고 저 파이널은 파이널은 안 진짜 봤어요. 어이없게 떨어졌다.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진짜 거의 소방팀이 우승할 것 같았는데 사이렌도 그랬죠. 네네네. 근데 저는 그 소방팀 보면서 조금 조마조마했던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작전 회의를 하는데 다들 너무 크게 얘기하고 누가 오면 다 듣고 가. 왜 화재 현장에서 이렇게 지시 내리는 것처럼 밖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게 편집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방팀이 회의하는 거를 군인팀이 맞아요. 왜곡하면서 아니야 다 회의하는 듣잖아요. 장면은 아니었어. 그 운동팀과 회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들끼리 돌아오는 얘기를 길에 하는 얘기하는데 아니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하냐고 저는 속으로 생각해보는데 누가 들을 들어가서 수 있는데. 문을 닫고 해야지. 아 근데 진짜 연출 좋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이 편과 그 스턴트 팀 습격하러 갔을 때 자기들끼리 신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맞아. 두드려 주는데 맞아. 갑자기 다닥다닥 이렇게 계속 하니까 지금 테스트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믿기 야, 힘든. 연합이야 연합 이러는 되게 스릴러물 긴장감이 있었어요. 끝나듯이 이렇게 엔딩을 줘가지고 엔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되게 잘 잘 잘라요. 잘랐어요. 20점. 여기서 끊는다고 이런 말 그래서 나오게 계속 봤다니까요. 예능 짬바가 느껴지는. 진짜 편집을 잘했어요. 너무 깔끔하고 그래서 저는 쫄려가지고 중간에 막 멈추고 음. 또 이렇게 막 남편한테 달려가. 너무 쫄려서 못 보겠어. 막 이런 전혀 그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혼자 말을 던지고 다시 돌아가서 TV를 남편분은 안 봤어요? 네, 남편은 아. 지금 그 디아블로 4가 출시됐거든요. 아, 정신이 없을 네, 맛도. 디아블로 4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서 개가 짖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진짜 저는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예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양찌님이 딱 단톡방에 얘기했을 때 그렇구나 있었거든요. 근데 양찌님이 얘기한 뒤로 갑자기 제 트위터에 사이렌 얘기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안 보면 안 그때부터 되겠네. 터진 거지. 그래서 봤는데 진짜 좋았어요. 재밌고 TV를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최근 한 달 동안 뭔가 제가 1년 동안 볼 양을 다 본 느낌이고 이렇게 막 사람들 반응도 찾아보고 또 다른 뭐 유튜브 채널에서 뭐 리뷰하는 거라든가 막 이런 것도 찾아보고 이런 적이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거의 지니어스 1 이후로는 그렇게 옛날이야? 10년 만에. 10년 전인데
저 심지어 그 홍진호 씨 다시 좋아지면서 지니어스 1을 좀 다시 봤어요. 근데 다 알고 보는데도 김구라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정말 싫어. 보기가 괴롭더라고요. 진짜 음. 힘들었고, 그리고 크라임 씬도 좀 다시 보는데 크라임 씬 4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홍진호 꼭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을까? 제발 나와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주지 바라는데. 아유, 바쁘셔가지고 대회 준비 그 포커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트렌드가 되는 전략들이 바뀌고 이런 거기 때문에 또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피해게임 1에서도 그 홍진호 씨한테 제의가 갔었대요. 근데 이제 홍진호 씨는 거절했구나. 포커 거기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거절을 했었던 거라 이번에 2개나 해가지고 또 다른 예능을 할까 싶긴 한데 저는 메인이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기존 멤버들이 좀 게스트로라도 한 번씩만이라도 좀 참여를 해주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한두 화라도. 홍진우 씨도 원래는 이제 방송 쪽을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포커가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좀 접게 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잘하는 게 많아? 진짜 신기하죠. 근데 진짜 게임 쪽으로 특출나신 것 같아요. 지니어스 1을 보면서 느꼈는데 사람이 진짜 한결같긴 해요. 음. 진짜 안 변하더라고. 그 딱 가지고 있는 성격 같은 게. 근데 이제 포커 페이스나 상대방의 심리를 읽는 그런 게 포커를 하면서 진짜 좀 많이 늘었구나. 많이 늘었고 그리고 또 놀랬던 게 피해게임 보고 세월이 지났구나, 이 사람 진짜 어른이 됐네 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얘기 들어보면 좋은 어른인 것 같은 네. 느낌이. 정말 잘 자란 어른. 아니 근데 우리 다시 또 사이렌 얘기로 돌아가면 사이렌 근데 얘기. 진짜 그 사이렌에도 잘 자란 어른, 좋은 어른, 리더들이 난 거기 있는 그쵸. 리더들은 다 멋있었던 것 그쵸. 같아요. 리더들이 정말 너무 멋있고 좋았어. 심지어 그렇게 비중 없었던 경호팀마저 어. 리더님은 너무 멋있고 맞아요. 그 와중 정말 열악하고 남들한테 좀 약간 무시받는 그런 입장에서도 최대한 자기 팀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뭐 전략을 짜고 뭐 이렇게 약간 처세를 낮추면서라도 이렇게 연합을 가져가는 모습이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소방팀에 소방팀에 저는 아까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실존 인물인가 싶을 정도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완벽하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 신기한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현아님. 네, 김연아님. 김연아님. 중간에 다쳤잖아요. 맞아요. 저 진짜 그 부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그래서 좀 피지컬백도 그렇고 사이렌도 그렇고 사람들 다치면 어떡하지라고 조마조마한 맞아. 부분들이 좀 아니, 있어요. 심지어 피해 게임에서 홍진호 씨는 맞아. 골절이. 그건 전혀 피지컬적인 그게 필요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건 진짜 안전주의죠. 제작진의 문제였어. 여튼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이제 피해 게임에서 그런 광경을 본 상태에서 이제 사이렌에서도 사람이 실제로 다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와, 예능이 뭐라고 사람이 이렇게 다치면서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김연아님은 그걸 다 이겨내시고 다 이겨내시고 그런 소방팀은 것도 늘 닭돌이잖아요. 닥치고 돌겨. 그래서 그게 좀 불안불안하면서도 저 사람들 언제나 출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진짜 그래서 제일 먼저 네. 옷 갈아입고. 경찰도 그러고 보면 방어적이 아니고 좀 공격적으로 나갔잖아요. 그게 좀 오히려 해가 돼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렇게 스탠스를 취했다는 게 좀 약간 직업적인 부분이 있었고, 군인팀은 그러고 보면 굉장히 방어적이거든요. 맞아요. 네. 정찰 진짜 많이 하고. 네. 매복하고. 네, 그것도 좀 직업적인 특성이 있었던 것 같고. 소방팀이 참 그 멋있는 말 많이 했어요. 그 말 있잖아요. 센 놈이랑 붙자. 그게 멋있어. 와, 정민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현실에서. 아니 보통 이런 서바이벌에 나오면 피지컬 백에서도 그랬지만 여자 지목하고 막. 센 놈이랑 안 붙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근데 이 센 놈을 지목하는 거는 또 피해 게임 2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가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가몸지. 가오가 몸을 지배하는 남자. 그 사람들은 약한 상대 안 고릅니다. 근데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들은
어떤 정에 이끌려서 좀 지목을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로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고른다거나 그래서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진짜 다양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정말 그거는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개인 성향이 그렇죠. 진짜 근데 감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당한 그 분이 이제 덱스님이라고 그분도 특전사 출신이었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그 사이렌의 군인팀도 약간 감엄지 아니에요? 가오가오 지배하는. 그래서 아 군인의 성향이라는 게 저런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되게 호전적인 딱 호전적이고 그게 있어요. 약간 허세이 섞인 그런. 근데 진짜 그 UDT 출신들이 가짜 사이나이 막 이런 거 하면서 엄청 유튜브 쪽에 진출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같이 허세가 있고요. 아니 대체 뭘 교육을 시키는 거야 아니 가서. 아니야.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 UDT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런 멋있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야. 내가 진짜 제일 멋있다 이런 아하. 생각하는 거. 내가 제일 강해 이런. 아하. 그런 사람들이 그렇구나.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덱스 같은 경우에 저는 예전에 솔로지옥에 나온 걸 네. 봤었어요. 그 솔로지옥에서 다른 여자분이랑 이렇게 엄청 썸 타는 부분을 봤는데 그때는 1도 매력을 못 느꼈어요. 이게 뭐 그냥 남자 사람이다. 근데 이게 피해게임2에서는 이 사람도 조금 멋있는 면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피해게임 2의 그 2화 보고 바로 피해게임 1을 달렸거든요. 거기 네. 원에 나왔었죠. 네, 덱스니까. 그래서 그 박지민 씨랑 덱스 씨랑 같이 봤는데 그때는 정말 덱스 씨를 인정하면서도 얄미운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박지민 씨랑 약간 대립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피해게임 2에서는 되게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피해게임 1 본 사람들이 그 말도 했어요. 덱스가 그러니까 군인 출신으로서의 그게 좀 있는 게 뭔가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내려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람도 좀 스탠스가 바뀌는 거죠. 근데 다행히 피해게임 2에서는 홍진호를 모셨어요. 좋았겠네요. 그리고 굉장히 다행인 면이 있었죠. 그리고 게임도 생각보다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워낙 몸이 좋고 군인 출신이고 하니까 피지컬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뇌지컬도 되는 캐릭터 이미 증명이 됐어요. 피해게임에서 가장 불만이었던 거는 게임 재탕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건 정말 문제 와, 오브 진짜 문제였죠. 타임호텔도 게임 재탕을 좀 하긴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 엄청 한 시즌 재탕을 하니까요. 안에서 네, 한 같은 시즌, 게임을 같은 여러 게임을 번 해요? 조금만 변형을 시켜가지고 계속 하는 거였는데 네. 그게 약간 홍진호 씨가 다치면서 피지컬적인 게임을 조금 빼면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정말 좀 아쉽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저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부루마블이라도 시키시라는 생각이라도 했어요, 진짜. 하산하는 팀이 또 탈락. 낙과밤이야? 막 이러면서. 그치. 낙과밤이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진짜 저는. 맞아요. 그래서 데스매치 하는 장면은 어쩐지 안 보여주더라고. 안 하는 사람들한테. 원래는 보통 좀 관전하는데 그게 다 게임 재탕하려고 그런 거였어. 뭐랄까 제작진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 안전 문제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출연진들이 다 살렸다. 진짜 출연진들이 생각이 살렸다. 네. 그 하승진 씨 있잖아요. 농구 선수 네. 출신 하승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욕을 먹어가지고 그냥 막 유튜브 댓글도 다 닫고 인스타도 닫고 막 그랬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 행동들이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뭘 또 찾아가서 욕을 하냐.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도 많다 참. 보니까 또 항상 뭔가 그런 욕하고 까고 싶고 막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좋은 먹잇감을 주더라고요. 이런 예능 프로그램, 네.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그게 또 고스란히 이제 출연진들한테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욕하는 걸로 시작했지만 관심으로 이동하면서 좋게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도가 좀 더 심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출연하신 분들이 되게 막 실드를 좀 많이 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그거는 출연진도 뭐 그렇지만 제작진 쪽에서 좀 그쵸.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커버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나? 여기서 피해 게임과 이제 사이렌 제작진의 네. 입장이 확 갈리는 게 네. 하승진 씨 그
행동이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이제 화가 났던 거는 게임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거기에서 자기 화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거든요. 네. 물리적인 폭력을 네. 행사했어. 아 정말요? 게임 중간이 아니라 게임이 네. 다 끝났는데 네. 자기가 자기의 방심으로 지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화를 주체를 못하고 진짜 싸우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때 말했던 네. 장면들이 그 장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제작진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든 왜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지도 모르겠고 말했는데 제작진이 원래는 TV로 하려고 하다가 좀 더 자유롭게 방송을 하고 싶어서 웨이브로 옮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이 자극적인 장면을.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그로를 끌지도 알았지. 근데 사이렌에서도 군인팀이 한번 잘못된 행동을 네, 합니다. 근데 맞아요. 그때 여기에서 제작진은 바로 게임을 중단을 시키고 다음날 이제 정확한 다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자 페널티를 바로 주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냥 일반 서바이벌이어서 그냥 우야무야 넘어갔으면 군인팀은 정말 매장당했을 거예요. 오히려. 네, 지금도 사실 정말 사이렌은 출연자들한테 유하게 편집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제 좀 가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팀에. 근데 만약 거기에서 그 행동을 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럼 저게 무슨 행동이야, 사람이 맞아. 맞았으면 어떡하려고 막 이렇게 네. 화를 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을 거고 정말 이 출연자들이 욕을 엄청 먹었을 거고 뭐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됐을 텐데 거기서 이제 페널티를 주니까 군인도 저희가 정말 잘못했던 맞아요. 행동이었다 인정을 하고 하니까 그래 잘못했지만 반성을 했고 거기에 맞아요. 대한 페널티도 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상황이 되게 네. 깔끔하게 넘어가더라고요. 더 악화되기 전에 빠르게 끊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 사과하는 게 방송 안에 담겨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따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방송 안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PL게임에서는 따로 나중에 뭐 화해하고 했다고 해도 그게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싸운 장면만 너무 기억을 하는 거고 이제 나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하승진 씨가 덱스랑 이제 엄청 대치하는 상황에서 덱스가 뭐가 문제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네 관상이 문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빠른 말을 근데 했거든요. 나중에 네. 그 이제 리뷰하는 데서 네. 말하는 거에 따르면은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미 약간 웃는 거 참는 분위기가 좀 됐었대요. 네. 근데 그래서 나중에 덱스 그 유튜브 채널에서 덱스랑 하승진 둘이 만나가지고 관상을 보러 관상을 보러 갑니다. 재밌는 유튜브 컨텐츠도 네.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출연진들이 개인의 노력으로 그렇게 네. 된 거고 하려고 해도 이제 좀 뒤집어지지 않는 여론이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정말 뭔가 게임 외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게임을 약간 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생겼을 때 제작진이 바로 나서서 그거를 조절을 해줘야 맞아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하승진 씨 행동도 그렇고 전설의 지니어스 2026 사건도 그렇고 그거 그때 진짜. 그때 제지를 하고 게임을 할 수 있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거에 안 됐다라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피해 게임에서 한 번 더 하승진 씨가 게임을 방해하는 그런 네. 행동을 하거든요. 다행히 홍진호 씨가 방법을 찾아내서 그게 좀 네. 유야무야 돼서 그렇지 이 방법 못 찾아냈으면 그냥 한 사람은 아예 게임에서 배제되고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제작진들이 그냥 어그로 끌려고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인간 실험이 아니라 맞아요. 예능이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좀 지켜가면서 해야 맞아요. 좋지 않을까. 오늘 저희 뭐 사이렌과 피해 게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중구난방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아직도 할 얘기가 많아요. 빨리 해봐. 또 해봐. 더 해봐. 아닙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진짜 사이렌 재밌다. 시즌 2 나올 수 있게 아직 못 본 분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진짜 꼭 보세요. 꼭 네. 보시고 그리고 여러 군데 말을 하세요.
이제 퍼뜨려야 합니다. 다단계식으로 트위터 뭐 SNS 하시는 거 다 올리고 또 주변 친구들 만날 때마다 다 이제 퍼뜨려야지. 그래야지 작가님 생각에 있는 물에서 또 흙에서 또 뭐였지? 바람에서 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걸 다 기획하고 계신 거예요? 머릿속에 다 있대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화제가 돼야 된다고. 재밌었던 게 메인 PD님은 T 성향이 강하고 작가님은 F 성향이 강하대요. 그래서 그 작가님은 그 섬에서 생존하는 부분에 자기 팀들끼리 막 네. 이렇게 구워 먹고 뭐 식량을 얻어오고 네.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살렸으면 좋겠는데 메인 PD님은 스포츠, 경쟁 뭐 이런 거에 꽂힌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둘이 많이 싸웠다고. 대립했겠구나. 아 그래도 약간 적정선을 찾은 것 맞아, 같아요. 되게 비율이 좋았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나영석 PD님 채널에 나왔던 때가 사이렌이 오, 5화, 5화까지. 5화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나눠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딱 후반부 올라오는 날 그 유튜브가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후반부에는 제 거를 많이 쟁취를 했다라고 하면서 작가님이 아. 네, 후반부는 좀 그런 살덩이들을 많이 붙여서 내보냈다라고 하니까 PD님이 제 생각이 좀 다른데요. 후반부는 정말 격렬해지는 그런 경쟁성이고 둘이 계속 아니, 그래서 진짜 이 사이렌은 두 개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하는 장면과 이분들의 그냥 생활하는 장면 있잖아요. 막 자급자족하는. 운동선수분 중에 그 클라이밍 하시는 분 여기 막 이렇게 웅이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랑 껌댕이 다 붙이고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아니 그리고 그 운동팀의 희정님 주장님이 볶음밥 판토마임으로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세세하던데 이렇게 집게가 내려가고 자를수록 내려가는 거 봤어요? 맞아. 막 칼로리를 변환해서 칼로리. 막 장비랑 먹을 거를 사야 되는데 첫날에 막 다른 팀들 아무리 해도 막 900 막 이랬었는데 높아봐야 막 600이고 보통 400 막 이랬는데 이랬는데 그 운동팀만 1800, 막 1700 막 이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4명이서 한 6,000, 5,000 네, 칼로리 막 아니었어요? 알고 운동인들은 보니까 대체 몸이 무엇으로 되어 그러니까. 있는가. 첫날 그렇게 힘들게 게임하고 나서 또 섬을 3바퀴 돌고 뭐 레그프레스 하고 각자 운동을 다 하셨더라고요. 멋있다. 진짜 운동선수들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뭔가 그 다른 걸 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해서 와 진짜 이 몸들은 보통 몸이 아니구나. 정말 큰 팬이다 값어치가 그때. 그때 진짜 그때는 대단한 거였어. 아 진짜 멋있었어. 만만치 않아. 그래서 이거에 자극받아서 사실 피지컬 100대도 좀 자극받았다고 맞아요. 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요거에 자극받아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운동 욕구 들더라고요. 뭔가 몸을 좀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나도 내 몸을 좀 컨트롤하고 싶다 이런 생각. 내 몸 항상 컨트롤 밖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콩님은 유튜브 채널을 안 봤으니까 그래서 그 출연진들도 굉장히 과몰입해가지고 서바이벌은 그럴 수밖에 없나 봐요. 그런 게 보여. 정말 진심으로 다 하고 있는 게 출연진들도 되게 과몰입했는데 그 촬영 스태프들도 너무 과몰입을 해가지고 자기들도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찍으면서 보통 그런 거 하면은 팀마다 이렇게 또 네. 작가랑 PD랑 촬영 그쵸. 감독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제 메인 PD와 메인 작가는 이제 좀 중앙에 있고 인터뷰를 하러 이렇게 팀들이 오는데 다른 팀이 올 때 이제 감독님이 같이 오셔서 내일 군인팀 작전은 뭐래요? 이미 한 몸이다. 염탐하려고 하시고 너무 귀엽다. 막 촬영 감독님분이 서울 갔다가 내려오셔야 되는데 보통은 멀리 갔다 오니까 내일 오셔도 되는데 오늘 저녁에 꼭 오겠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다. 되게 진심이셨구나 네, 다들. 그래서 모두가 진심으로 만들어낸 프로 같더라고요. 이렇게 명작이 탄생하는 겁니다. 진짜 명작이 탄생했어요. 투자해주신 넷플릭스에 감사해요. 지금 대변인이야. 거의 뭐 홍보처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뭐 얼마 받으셨어요? 아니요, 너무 잘 됐으면 해서 이런 좋은 예능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 소방팀이 저희도 셋 다 최애팀으로 소방을 뽑은 네. 것처럼 소방팀이 팬이 진짜 많은데 공무원 덕질이 이렇게 힘든 줄 모르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거예요. 인스타도 소방팀은 유독 또 많이 안 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연아님이 인스타 배워서 올려볼게요 라고 이렇게 처음 올리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소방서에 편지도 못 보낸다면서요. 진짜 편지 못 보내? 왜냐면
편지도 못 보내요? 선물 편지 못 보내지 하는- 말라고 써져 있던데. 아, 진짜. 그 공무원들 분들이어서 음. 무슨 선물도 못 한다고. 그쵸. 김영란법이 네. 있으니까. 커피 차 안 돼, 뭐 안 돼, 뭐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방팀 팬들 분들은 이런 거 하더라고요. 왜 좁은 골목이나 이런 곳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다 신고한대요.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게 만들어놓으면 우와. 다 신고한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어. 이러면서 막 소방법에 저촉되는 불법 건축물 신고하고 이런 걸로 덕질을 해야 한다고. 그런 걸로 덕질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적어도 운동팀 선수들은 뭐 경기를 응원하러 갈 수라도 팬이 있는데 되면 되잖아요, 그냥. 이분들은 경찰팀과 소방팀을 만난다는 거 우리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그렇죠.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사람들인데. 아, 참 재밌네요. 진짜 새로운 세계예요. 공무원 덕질이라니. 맞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 그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도 남편한테 피해 게임 계속 이야기하니까 혼나가지고 또 양치님한테 네 지금 남편한테 계속 피해 게임 이야기하다가 혼났어 했더니 양치님이 나한테 해 이러면서 그래 양치님한테 좀 했는데 아 막 보는 중에 그러니까 거의 좀 실시간으로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 리뷰를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다음에 이렇게 막 달리게 되는 예능 같은 게 만약에 있다면 한 번쯤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녹음 날 말고 한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다를 떠는 것도 그쵸, 좋지 좋을 것 않을까. 같아요. 좋아요. 같이 보면 더 재밌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같이 보면 더 재밌고. 맞아요. 그리고 지나버리면 아무래도 하고 맞아, 싶었던 말이 맞아. 까먹고. 그리고 트위터에서 달리는 사람들을 또 봐야 되잖아. 맞아요. 트위터는 서치하기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지나가는. 나중에 검색 안 된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트위터 지금 달릴 달리셔야 때 합니다. 같이 달려야 돼. 내가 진짜 옛날에 양치님이 했던 말인데 그 달릴 때 같이 달려야 된다. 그게 뭔지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명언이다. 그렇습니다. 뒤늦게 찾기 힘들어. 그래도 이번에는 너무 늦지 않게 다 좀 맞아. 달린 것 같아가지고 좋았어요. 맞아요. 아 맞다.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저희 지난 방송 뒤에 정말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아 그거 저희가 그 초롱님의 시 이야기하면서 풀 한 포기 이야기 나왔을 때 약간 찡찡거렸잖아요. 맞아요. 제가 찡찡거려가지고 그 뒤로 많은 분들이 정말 댓글 많이 남겨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여기도 풀한폭이 있어요 이러시는데 와 감동이었어. 그리고 예전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예전 에피소드들에 다시 이제 정주행하시면서 본인이 또 생각하셨던 거를 이렇게 달아주시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 그쵸. 거예요. 저는 사실 저희나 양치님은 옛날 거 잘 못 들어요. 아, 솔직히 지우자고 하고 지금 옛날 거는 유튜브에는 아예 안 올렸잖아요. 그 이유가 들어줄 수가 없어. 주기적으로 생각해. 그 정도예요? 아, 10화 이전은 지우자 그럴까 하면서 20화 진짜. 이전은 지우자 그럴까 막 주기적으로 다 생각해요. 들었는데 근데 모르겠네. 그거를 아직 들어주시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아 맞아 그때 그랬었지 아 그때 나도 이 이야기를 했었지 그런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면서 저도 댓글 다는데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들어주시는 분들 당연히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진짜 그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가 진짜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쑥스러워하는 양치. 훈훈한 마무리. 네, 한참 막 서바이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훈훈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근황 토크 또 1시간 넘겼어요. 요즘 초롱님 들어오고 나서 우리 근황 토크가 항상 이렇게 되게 풍부하다. 풍성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60화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네. 이번 키워드는 이번 키워드는 여름휴가입니다. 네, 여름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름하면 휴가 휴가 아니겠습니까? 떠나야죠. 이제 곧 휴가 다들 떠나시죠. 내니요? 내니요. 떠날 수도 있고 양치님도 막 여름에 막 그렇게 딱딱 맞춰서 휴가를 가진 않지 않아요? 네, 여름 딱 휴가철에 휴가가 나오는데 그때 돌아다니진 않죠. 네. 근데 저도 휴가철 전에 가거나 후에 가는 편이에요. 휴가철은 사람 많고 너무 덥고 물가 비싸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비껴가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초록이가 먼저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60화 2부에서는 초록이가 소개하는 책 비올레트 묘지지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